문자 내용이 12만 문자 원이랑 내용이 문자 내용. 자, 갑시다. 165번 문제요. 자, 가자. 하나, 폰들 뒤집어놓으시고. 자, 갑니다. 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딱 넣어놓읍시다. 자, 갑니다. 165번에서는 자, when he returned라고 하면서 그가 돌아왔을 때 to his country, 그의 국가로. 그러면서 after 20-year absence라고 했죠. absence라고 하면 부재라는 뜻이었었고요. 그래서 20년간의 부재 후에 그의 국가로 돌아왔을 때 he realized, 그는 깨달았습니다. 데디아를 everything, 모든 것이 had changed, 변했다는 것을 completely, 완전히. 실제 독해할 땐 이 시제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당연히 문법 문제였다면 나올 만한 포인트가 있지만 독해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당연히 그가 깨닫는 시제는 과거고 모든 것이 변한 건 그가 깨닫기 이전부터 깨닫는 시점까지 바뀐 거죠. 그래서 대과거 완료를 써서 had changed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뿐이고요. 됐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have changed를 쓰면 바로 틀리는 거죠. 대과거서부터 과거까지의 이야기니까 had changed 쓰는 거, 요 시제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대신 had pp는 쓰려면 조건이 있죠. had pp는 항상 누구랑 같이 사용이 돼야 돼요? had pp는 항상 뭐가 존재해야만 쓸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쓸 수 있죠. had pp는 과거보다 더 이전부터 과거까지의 이야기라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제가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항상 집중을 해 놓으시고요. 오케이, 다음으로 가서 166번 문장 갑니다. 자, 166번에서는 자, if China's coal이라고 얘기를 했죠. coal은 석탄이고요. 자, 만약 중국의 석탄, 여기서 자르면 안 되네요. use가 명사로 쓰였네요. 만약 중국의 석탄 사용이 continues to increase,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우리 당연히 continue는 뒤에 to 부정사 ing 다 써도 괜찮고요. continues increasing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as predicted, 예측되어지는 것처럼, 이때 as는 뭐뭐처럼이라는 의미의 전치사고요. 우리 영어에서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목적어가 되려면 명사류를 써야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predicted라는 ed를 쓰고 있죠. ed가 앞뒤에 명사 없이 쓰였네요. 그럼 얘는 100% 품사로 형용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형용사가 도대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어떻게 하냐고요. 특이하게 as만 가능한 기능이라고 했죠. as는 전치사로 쓰이게 될 때 as 뒤에 항상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 being이 생략이 되어 있다. 그래서 as를 쓰면서 being에 걸리면서 보어 predicted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s는 전치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품사 뭐가 사용 가능하다? 형용사가 사용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내일 7시부터 9시까지 문법 기본 설명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기존에 선생님이랑 수업해서 팔품사랑 문장 성분 연결하는 거 다 정리된 사람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선생님하고 팔품사 정리 못한 사람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들어야 영어를 암기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일단 동영상은 찍을 거니까 너무 막 압박받지 마시고요. 놀 거 같으면 무조건 와서 들으시고요. 자, 그래서 뒷부분에 by 2040 China라고 얘기를 했죠. 2040년쯤에 계속 이상하게 끝내. 2040년쯤에 China will have consumed, 중국은 소비할 겁니다. more than 이상을, a third 3분의 1 이상을 소비할 겁니다. of global reserves, reserve라고 하면 보유량, 비축량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 보유량의 3분의 1 이상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will have pp라는 표현을 써서 미래 완료라는 시제를 쓴 거죠. 우리 미래 완료는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완료되거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거였죠. 그리고 항상 이 미래 완료는 뭐랑 같이 쓰이고요. 미래를 나타내는 시점이나 조건과 함께 쓰여요. 여기도 앞에 부분에 by 2040라는 형태로 미래의 시점을 써놓고 있죠. will have pp를 써서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고요. 오케이, 밑에 애들은 해석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가서 170번과 171번이요. 자, the first game of chess라고 얘기를 했죠. 자, 최초의 체스 게임은 is believed 여겨집니다. 우리 be believed는 해석할 때 믿어지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여겨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체스 게임은 여겨집니다. to have originated는 유래되었다고. 우리 originated는 유래하다라는 의미의 자동사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수동태를 쓰지 않아요. 무엇에서? in northern India, 인도 북쪽에서 유래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to 부정사를 쓸 때 to have pp를 썼대요. 이걸 우리는 완료 부정사라고 부르고요. to have pp의 개념은 뭐예요? to have pp는 문장에 사용된 본동사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죠. 지금 이 문장의 본동사는 앞에 있는 is잖아요. 최초의 체스 게임이 여겨지는 시제는 지금이고요. 근데 체스가 유래한 건 지금이 아니라 언제부터예요? 과거부터죠. 그럼 당연히 여겨지는 이 시점보다 체스가 유래한 시제가 더 과거니까 to originat가 아니라 to have originated를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하지만 이 문장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숨어있죠. 자, 지금 이 문장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be believed to 부정사라는 표현으로 이어진다는 소리는 원래 이 문장은 어떤 형태를 쓰고 있었던 거고요. 주어, 타동사, 대절의 구조를 쓰고 있었던 거죠. 이거 우리 정규 수업 중에도 한번 했었죠? 기억나요? 자,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는 당연히 무슨 태를 만들 수 있고요. 수동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대절을 문장의 주어로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대절을 문장의 주어로 끌어오면서 BPP 수동태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능동태의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가 되니까 결국 전치사구로 없어도 아무 의미가 없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문장의 주어인 대절이 길고 명사절 대절은 언제든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가주어 it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it을 쓰고 BPP 쓰고 진짜 주어인 대절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문장 끝으로 보내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뭐 여기까지 뭐 어려울 게 아무것도 외울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변화가 더 있었죠. 어떤 변화? 가주어 it을 대신해서 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대절의 주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주어 it을 대신해서 대절의 주어를 쓰게 되면 이 주어에 맞춰서 BPP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대절을 쓰면 되는데 대은 접속사죠. 접속사는 수주음이 많아서 뒤에 주어 동사를 달아야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어가 도망쳤죠? 그럼 더 이상 대절을 못 써서 이 대절을 뭘로 바꿔요? to 부정사로 바꿔야 되죠. 근데 이때 to 부정사는 둘로 나뉘어져서 to 뒤에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경우와 to 뒤에 have pp를 쓰는 경우로 나뉘어지죠. 이때 동사 원형이냐 have pp냐를 결정하는 건 앞에 있는 비동사 V1과 대절의 동사 V2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죠. 만약 V1과 V2가 같은 시제거나 또는 V1보다 V2가 미래 시제일 경우에는 to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앞에 B동사가 현재고 대절이 미래거나 B동사가 현재고 대절이 현재일 때 똑같이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to have pp를 쓰는 경우는 V1보다 V2가 어떤 시제일 때? 더 과거 시제일 때. 앞에 사용된 B동사가 현재인데 대절이 과거거나 앞에 쓰인 B동사가 과거인데 대절이 had pp라면 to have pp를 쓰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내신 대비 때 이제 여러분들 고3 들어가서 내신 대비 들어가면 이런 어법을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문제 딱 이런 문장이 사용이 되면 얘는 it가 주어 대디어 진자수는 수동태에서 대절의 주어가 앞으로 나온 거지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관식에서 이런 문제가 한 번씩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쉬운 거죠. 이거 고3인데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 근데 막상 고3들한테 이걸 주관식 문제로 요 문장 던져주고 이 문장을 이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꾸시오. 이런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 대부분 다 틀리는 겁니다. 이해돼요? 요 이론을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간단하죠? 하나만 연습을 해볼까요? people
say that she had many books.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얘를 is로 시작하는 문장이랑 she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똑같이 전환시켜 보세요. 네, 이거만 빠르게 전환 한번 해봅시다. 요거만 딱 지금 요 예문 하나만 제대로 딱 기억해놔도 to have pp에 대한 정의가 완벽하게 잡힙니다. 다 썼어? 네. 빨리 바꿔보라고 좀 줘. 머리를 지. 미안해. 빨리 써서 해서 그래. 확인 좀 해보기. 이게 왜 넣었어 이게? 몰라?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 뭐야? 당연히 아니 2시 나왔으니까 2세 맞춰줘. 2주 나오면 2주 수동태 쓰는 거잖아. 편집 복수는 변화 없이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그렇지 용장 맞죠? S 빠졌네. 이런 거 틀리지 말고. 진짜 빼봐. 이거 딱 어긋나지 않겠지? 맞아 맞아. 어긋난 거지. 여기는 그냥 자리만 바꿔놓으라. 너 대전 내용이 몇 번이나 똑같이 나가는 거야. 손진다는 거 뭐라고 쓴 거야 이거? 했냐? 시제를 앞에 걸 바꿀 이유가 없잖아. 너희가 썼어? 오케이. 맞아요? 맞았어. 오케이 쉽죠? 요거 하나만 요 예문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얘와 관련된 원리의 문제들을 다 활용할 수 있고요. to have pp에 대한 개념도 바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건 지금이죠. 뭐라고? 그녀가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녀가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었던 건 과거고 이 과거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장을 is로 바꿔서 표현하라는 건 당연히 people이 주어니까 가주어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얘는 목적어인 대절이 주어로 나오면서 수동태가 됐던 거고 당연히 수동태는 본동사 say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시제가 현재니까 대절을 뒤로 보내면서 가주어 it을 썼으니 it is said가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진주어로 대절을 뒤로 보냈으니 대절은 변할 게 전혀 없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she로 시작하는 문장을 쓰라는 건 대절에 있던 주어 she를 끌어오겠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she도 3인칭 단수니까 뒤에 비동사 변할 것도 없네요. 그럼 she is said가 그대로 나와주면 되고요. 대신 대절이 이제 주어를 뺏겼으니 to로 바뀌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V1보다 V2가 더 과거 시제죠. 그럼 to를 쓰면서 have가 아니라 have had를 써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겁나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내신 대비 때 이제 수특 들어가면 이 문제 지금 선생님이랑 한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구조. 이 문장 구조가 거짓말 안 하고 한 100번이 뭐예요? 연계교재 전체 통틀면 한 200~300번은 쓰일 겁니다. 그럼 그 많은 200~300번 쓰인 그 문장을 일일이 다 무식하게 외울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문장에서 고스란히 전환시키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특히 또 문법 문제 지문 변형 시킬 때 아주 많이 쓰는 애들 중 하나예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간단하죠? 이 부분만 파악을 좀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The first game of chess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초의 체스는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to have originated in northern India. 야, 그럼 얘도 원래 문장으로 바꿔보면 by 플러스 행위자가 없죠. 그 소리는 대부분 쓸모없는 주어란 소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문장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people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people believe 원래 문장은 people believe that the first game of chess 그리고 뒷부분에 originated in northern India 원래가 이런 문장이었다고요. 됐습니까? 그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고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빼낸 거라고요.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71번으로 가볼게요. 자, 굿북이라고 하면서 좋은 책은 challenges us,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기서의 challenge는 도전하다 또는 도전 의식을 심어주다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되고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changes us,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we are never quite the same. 우리는 결코 아주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the same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우리는 아주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After having read it, 그것을 읽은 후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After라는 전치사를 쓰면서 전치사 뒤에 having pp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을 읽은 이후에 당연히 읽는 게 먼저고 변하는 게 나중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having pp를 써준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위 아래서의 are의 시제보다 동명사의 시제가 더 전에 일어났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독해를 하다 보면 after 뒷부분에 이때 having read를 뭘로 쓰는 교재들도 많냐면 그냥 reading으로 이렇게 쓰는 교재도 많을 거예요. After reading it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학교들 이렇게 표현하는 교재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앞에 있는 after라는 요놈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영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나 전치사를 쓰게 되면 그 접속사나 전치사 자체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거나 과거가 대과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fter나 before 같은 애들은 뒤에 having pp냐 아니면 그냥 ing냐 이런 차이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뭐랑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to have pp와 개념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 to have pp는 본동사보다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having pp도 본동사보다 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ing 표현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렇게만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다시 좋은 책은 우리에게 도전 의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결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읽은 이후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뭐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5강은 마무리가 되고요. 시제 관련된 파트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어법 문제로 준 그 기본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그 다음 바로 6강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6강에서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추측. 자, 이 가능성과 추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겁나 짜증나기 시작하죠? 왜냐면 조동사가 쓰일 거란 소리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조동사는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뒤지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동사 자체의 뜻을 외우기보단 맥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의역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대신 조동사, have pp나 관용적인 조동사들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수빈이 선생님 얘기를 다 필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뒤질래요? 집중하세요 빨리. 네. 자, 가봅니다. 자, 74번 문장 보면 자, if you take this pill 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take도 잡동사 중에 하나죠. take 뒤에 시간이 나오면 걸리다, take 뒤에 수업이 나오면 수강하다, take 뒤에 약이 나오면 복용하다 뜻이 무궁무진하게 바뀝니다. 여기서는 pill이니까 알약이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 알약을 복용하면
It might stop. 그것은 멈출 겁니다. 뭐를? The cold. 감기를 멈출 겁니다. 혹은 at least 적어도 lessen 줄여줄 겁니다. The severity 그 심각성을 줄여줄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이때 might는 당연히 뭐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요. 추측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my하고 may하고 might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may하고 might. 선생님 그럼요. may의 과거형을 might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may의 과거형과 might가 서로 똑같은 거라면 이 두 개 차이가 없으면 시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may의 과거형 might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주절과 종속절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may의 과거형 might는 오로지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 부분에 주절 종속절이 되려면 이런 거죠. He says that she may 뭘까요? Go there yesterday. 자, 이렇게 문장을 쓴 거예요. 자, 그는 말합니다. 그녀가 어제 거기에 갔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당연히 영어에서 주어 동사가 두 세트 이상 쓰이면 얘네를 우리는 복문이라고 부르고요. 영어에 사용되는 모든 복문은 주절과 종속절로 나뉘어지죠. 당연히 주절과 종속절에서는 모든 시제를 주절에 맞춰줘야 되죠. 주절이 현재일 땐 종속절에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쓸 수 있고, 주절이 과거일 땐 종속절에 과거나 대과거, 주절이 미래일 땐 현재나 미래를 쓸 수 있고요. 뭐 그런 건 일단 다 떠나서 이 문장에서는 그는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녀가 어제 거기에 갔을지 모른다고 슬쩍 바꿉시다. 여기에 says를 쓰면 의미상 어법이 틀릴 수가 없네요. said로 이렇게 바꿀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어제 거기에 갔을지 모른다고. 해석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문장은 어법상으로는 틀렸죠. 왜냐면 접속사 that을 썼으니까 영어에서 접속사를 기준으로 접속사 절을 무슨 절이라고 부르고요? 종속절이라고 부르고, 접속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절을 주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주절과 종속절 두 관계에 시제일치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요. 시제일치는 항상 주절의 시제에 따라 쓸 수 있는 종속절의 시제가 정해지는 거죠.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현재 시제는 못 씁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과거니까 종속절에 나오는 문장도 시제를 과거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may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might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만 might가 may의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주절의 시제에 의해서 시제일치로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로 변해야 될 때 may가 might로 바뀔 경우 이때 might만 may의 과거형인 거라고요. 이 경우를 제외한 might는 may와 똑같습니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대신 추측 가능성이 may보다 조금 약해요. may는 추측 가능성이 딱 50%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에 반해서 might는 추측 가능성이 49%예요. 아마도 아니겠지만 이럴지 모른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됐습니까? 근데 50%냐 49%냐를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may의 과거형 might라는 건 우리 중학교 1, 2학년 때 시제일치 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문장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만약 당신이 이 약을 먹으면 그것은 멈추게 해줄 겁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어지면서 시제 자체가 당연히 과거가 아니잖아요. 이 약을 먹으면이라는 건 미래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might라는 걸 집어넣어서 뭐뭐일지 모른다 라는 의미의 추측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네가 이 약을 먹으면 그 약은 멈추게 해줄지 모릅니다. 감기를. 혹은 적어도 줄여줄 겁니다. 그 심각성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문장은요. 자, she can't be hanging around 라고 얘기를 했죠. hang around는 돌아다니다고, hang around with를 쓰면 누구누구와 어울리며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그녀는 어울리며 돌아다닐 리가 없습니다. 추측의 can을 쓴 거네요. 우리 추측의 can을 쓰게 되면 cannot으로 이어져서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그녀는 어울리며 돌아다닐 리가 없습니다.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과 this late, 이렇게나 늦게, at night, 밤에.
자, she must be를 써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녀는 must be at home, 집에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sleeping, 잠을 자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완전한 문장 뒤에 ing를 쓰죠. 그럼 얘는 100% 분사 구문이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고요. 쌍수도 이제 적정히 멈추세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178번 문장까지 가봐야 되네요. 자, when you encounter라고 하면서 당신이 마주칠 때 unfamiliar word, 친숙하지 않은 단어와 마주칠 때 contextual clues라고 했죠. contextual이라고 하면 맥락적인이라는 뜻이었고요. 맥락적인 cues라고 하면 단서 또는 신호라는 뜻이었고요. 이런 맥락적인 단서들이 should help 도와줄지 모릅니다. 이때 should도 추측의 should예요.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뜻이 있지만 동시에 추측의 의미의 should도 있습니다. 그래서 should help 도와줄지 모릅니다. 당신이 make a guess 추측하는 것을 about the word's meaning 그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동사가 그지 같아요. 조동사는 한 가지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문맥상 적절한 애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조동사와 관련된 문법 문제는 아무거나 막 나오지 못하고 딱 정해진 애들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뒤에 나오게 될 조동사 have pp라는 애들이고요.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뒤쪽에 자 8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앞에 부분 이어지면서 자 you must have been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조동사는 조동사 자체의 뜻이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를 쓰게 될 경우 이건 진짜 너무 많이 했죠. 조동사를 쓰고 나서 그 뒤에 have pp를 쓰게 되는 순간 얘는 뜻이 딱 한 개로 무조건 고정입니다. 조동사 have pp는 뜻이 무조건 한 개로 딱 고정이 되고 고정이 됨과 동시에 이 조동사가 may냐, might냐 또는 will이냐, would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시제는 뭐를 나타내고요? 100%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요. will이라고 해서 미래가 아니라 will have pp를 쓰게 되면 과거 사실에 나타난 조동사 have pp를 쓰게 되면 과거 사실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대신 will have pp만 좀 예외죠. 우리 will have pp는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미래 완료라고 배웠죠. 미래 완료 will have pp를 제외하고는 조동사 have pp는 싹 다 과거 시제를 가집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썼던 거 이걸 정리하기 시간이 좀 아깝긴 한데 써보기만 합시다. 너무 많이 했던 must have pp 있었죠? 우리 must have pp는 당연히 무조건 과거 사실의 이야기로 뭐라고 해석하고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형태로 해석이 되죠. must have pp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대신 must have pp의 반대말이 뭐예요? must not have pp 없습니다. must not have pp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must have pp의 반대말은 cannot have pp죠. 그래서 cannot have pp를 쓰게 되면 얘는 뭐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must have pp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cannot have pp는 뭐뭐 일리가 없다.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말인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얘와 함께 may have pp라는 애가 있었죠. 당연히 may have pp는 뭐와 뜻이 똑같아요? might have pp와 완전히 똑같아요. 뭐뭐 였을지 모른다. 당연히 였을지 모른다는 건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틀림없다는 건 99% 추측이고 일리가 없다도 99% 추측이고 였을지 모른다는 딱 50% 추측이죠. 자 그리고 우리 너무 많이 본 뭐가 있었어요? should have pp가 있었죠. 이 should have pp도 워낙 수능에 많이 나와서 이제 뭐 모르는 학생들이 없죠.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결국 했어야 했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리고 should have pp는 꼭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어떤 결과가 온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가 온 거예요.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그래서 지금 후회된다. 그래서 지금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should have pp는 똑같은 표현으로 뭘로 바꿔 쓸 수 있고요? should 자체를 ought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래서 ought to have pp를 써도 똑같이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뜻이었고요. 자 얘와 함께 should have pp, ought to have pp와 함께 주의해야 될 애가 could have pp예요.
could have pp를 쓰게 되면 can have pp는 없습니다. could have pp밖에 없어요. could have pp를 쓰게 되면 얘는 뭐뭐 할 수도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뭐야? 뭐뭐 할 수도 있었다는 건 결국 그걸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죠. 나는 어제 그걸 살 수도 있었어. 이 말은 그걸 살 수도 있었으나 결국 안 샀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should have pp와 could have pp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should have pp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 해서 부정적 결과가 나오는 후회가 들어가는 거고, could have pp는 할 수 있었으나 그냥 내 선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회가 된다 안 된다? 없다. 후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됐습니까? could have pp는 지금 후회된다의 개념이 없는 거고, should have pp는 지금 후회의 개념이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would have pp라는 데 있었죠? would have pp는 과거의 추측이에요. 뭐뭐 했을 것이다 라는 형태로 해석이 들어가고요. would have pp는 뭐뭐 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조동사, 지금 선생님이 쓴 얘네들은 실제로 아주 많이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조동사 have pp. 특히 좀 많이 취약한 게 could have pp하고 would have pp 좀 잘 봐두세요. 가정법에서랑 워낙 많이 사용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you must have been 이라는 표현을 썼죠. must have pp니까 이건 100% 틀림없다. 그러면서 been a hurry가 서두르다 라는 표현이고, such가 들어가서 수식만 해주는 거죠. 당신은 서두르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뭐 하기 위하여 뭐 한 것으로 봐서 to wear your shirt 너의 셔츠를 입은 것으로 봐서 the wrong side out 잘못된 면이 나오도록 입은 걸로 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이 문장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추측으로 사용이 되죠. 우리 추측으로 사용되는 must를 사용한 문장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때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으로 뭐가 돼요? 판단의 근거가 돼요. 얘는 부사적 용법으로 판단의 근거를 나타냅니다. 뭐뭐한 것으로 보아, 뭐뭐한 것을 보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당신은 서둘렀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to wear 입은 것으로 보아, 뭐를 당신의 셔츠를 잘못된 면이 나오도록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셔츠를 뒤집어 입었다는 의미죠. 이해돼요? must를 써서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사용된 문장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must have pp나 cannot have pp는 항상 근거와 함께 나오거든요. 왜냐면 추측인데 가능성이 99%라고 했죠. 그러니까 근거와 함께 나와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일 리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밑에 문장은요. 자, readers라고 하면서 독자들. 근데 뭐에 of the magazine 그 잡지의 독자들은 cannot have failed, cannot have pp를 써서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실패했을 리가 없다. 뭐를 to notice 알아채는 것을 실패했을 리가 없다. 근데 뭐를 the eye-catching advertisement 눈을 사로잡는 광고를 in the last issue 당연히 last는 지난 여기서의 이슈는 문제가 아니라 잡지와 관련되는 거니까 발행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발행본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자 readers of the magazine 그 잡지의 독자들은 실패했을 리가 없습니다. 알아채는 것을 그 눈을 사로잡는 광고를 지난 발행본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밑에 부분의 내용은 빨간색 없이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186번 문장 가봅니다. 자, the crows라고 얘기를 했죠? 자, crows라고 표현을 하면 절이란 뜻이고요. 사원절이 아니라 우리 어절 할 때 그 절이요. 그래서 a crows 절이래요. 뭐라는 think different라는 이 절은 is grammatically 문법적으로 inaccurate 잘못된 것입니다. 부정확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야, think different는 어법상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이때 different는 앞에 think 동사 수식해야 되니까 think differently 당연히 부사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different should have been should have pp를 썼으니까 뭐뭐 했어야 했다.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different가 should have been differently가 되었어야만 했다. 근데 안 돼서 어법상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저 뒤에 부분에 but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insisted on 자 insist on에서 이때 on은 부사예요. 부사로 계속 쭉이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insist가 주장하다인데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을 해도 계속 자기 말을 주장해요.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insist on이 고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고집했습니다. different를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the expression 표현뿐만 아니라 think big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문법적으로 틀렸으나 스티브 잡스가 think different, think big이라는 형태로 일부러 어법을 깨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거죠. 됐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멍청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188번 문장에서요. 자, Animal Protection Groups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물 보호 그룹들은 insisted 주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디아를 자, The Rights of Animals라고 했죠. 동물들의 권리가 should be acknowledged 인정되어지고 respected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야 얘도 수능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애고요. 수능 어법 문제로 4번 출제됐던 애입니다. 앞에 부분에 사용된 동사가 누구예요? insist죠. 그리고 뒷부분에 that을 쓰고 있죠.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외우라고 했어요? 문장에 주어를 썼는데 문장의 동사 자리에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벌레가 뛰어들어왔다. 기억납니까? 수학 공부하고 나랑 소판 사는데 별로였나요?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벌레가 뛰어들어왔다라고 해서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주요 명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벌레가 뛰어나왔네. 이렇게요. 그래서 주요 명제충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주어를 쓰고 나서 주요 명제충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나와요. 주는 주장, 요는 요구나 요청, 명은 명령, 제는 제한, 충은 충고를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주어를 쓰고 나서 주요 명제충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쓰고 이 동사들 뒤에 대절을 쓰게 될 경우 이 동사들 뒤에 사용되는 이 대절은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어법 역시 무지하게 많이 쓰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주요 명제충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쓰고 대절을 쓰게 되면 이 대절은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당연히 주어, should, 동사, 원형에서 끝나버리게 되면 얘는 얘 자체가 어려울 게 전혀 없겠죠. 그런데 이 상태, 맞나? 이거 PM 10시 수빈이 맞죠? 월요일, 이거 맞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아니 얘 자체가 그대로 문법 문제로 나오면 문법 문제 나올 게 없죠. 근데 이 어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요때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생략이 된다는 건 있는데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주어의 인칭이나 단수, 복수나 시제에 상관없이 이 자리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정문을 만들 때에도 주어, not,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 부정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주요 명제충을 쓰고 대절에 무조건 이걸 쓸 수 있다면 역시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너무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 대절은 should를 쓸 수 있는 경우와 should를 못 쓰는 경우로 나눠졌죠. 두 가지로 확인을 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확인법이 뭐였고요? 당위성이라는 거였죠. 주요 명제충이 나오고 대절을 썼을 때 이 대절에 당위성이 있으면 should 동사 원형이고 당위성이 없으면 should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당위성이 있냐 없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확인한다고 했죠. 일단 첫 번째로 당위성이란 말 그대로 의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should의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이 해석 때 뭐뭐 하다나 뭐뭐 했다의 해석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한다와 하다 했다 중 해야 한다로 해석이 되어야만 당위성을 가지는 거고요. should를 넣었을 때 should의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요. 동시에 해야 한다로 해석이 되면서 우리 해야 한다라는 이 당위성이란 꼭 그래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동작은 이미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얘는 해야 한다로 해석이 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만 대절의 주어 슈드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주요 명제충입니다. 자, 예문 보면서 직접 해볼게요. 자, animals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물들이래요. 동물 보호 그룹들은 insist, 주장합니다. 그럼 주요 명제충에서 주장 나왔으니까 대절의 당위성 따져야 되네요. 그러면서 that the rights of animals, 동물들의 권리가